대검 감찰부장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했던 얘기인데요. 왜 4월 4일이냐? 절묘한 묘수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보고 오시죠. 4월 4일 날 선고기일이 지정된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 평의의 결론이 확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두 변론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서면 심리가 아니고. 그리고 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을 하였기 때문에 변론 종결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부 헌법재판관이 사고가 나거나 내지는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평의가 확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재판관이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김영도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보충 의견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보충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4월 4일이 되면 선고 즉시 그 결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피고인의 신분만 남는 거죠. 그러면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일 내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면 됩니다. 물론 노예한 50년간 관료한 사람이어서 이 선거 대선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4일부터 이 퇴임일 18일 사이에 4일의 기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권한대행이 아닌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대선 선고일을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가처분의 인용 주문을 현재의 재판부 구성원들이 하고 퇴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프로그램이 겸손은 힘들다인데 국민 노릇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를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선거일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아니 근데 이런 얘기 우려가 사실 세간에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별의별 일을 다 봐왔기 때문에. 김정욱 박사.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는 게 윤석열이랑 상대해봤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서류 결제 받으러 왔더니 다리 딱 올리고 너 그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태도 자체가 조폭처럼 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수 전 부장에게는 저희 윤석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무슨 짓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헌법재판관에게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한덕수에게 그 파면이 되더라도 절대 날짜 잡지 마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런 얘기들이 계속 또 다른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보수 진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진보 진영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사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고 그런 불안 야기가 현실화됐을 때 그 현실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힘들을 주거든요. 전 그래서 한동수 부장님만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상식적인 거죠. 아니 헌재가 파면을 했는데도 대통령 날짜를 잡지 않는다? 저번에 보니까는 5일 만에 잡았더라고요. 황교안이. 저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연히 잡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까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좌절감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얘기는 제가 볼 땐 오늘 아침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우리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 김정욱 박사님. 최고는 빼시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상식 밖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벌써 시나리오 A, B, C, D 컨텐전시 플랜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세상이 됐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대로 살고 법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 집단들은 상식 밖의 영역에 살고 법을 초법해서 살고 있고 항상 위법했고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았던 삶을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상상 너머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아니 그 어떤 누구가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을 넘게 벌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떤 땅에 내가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도 그 개발 이익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을 불법적으로 행한다던가 내가 땅이 이곳에 많다고 국가 도로 산업을 이쪽으로 휘게하는 행위를 한다던가 그리고 어떤 군인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뭐 내려앉고 뭐 하고 막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다던가 뻔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턱턱 받은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위법이 아닌 일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걸 다 해낸 게 바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상상의 영역이 있었죠. 불법 계엄이라는 걸 했어요. 그 2024년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가 피와 생명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갑자기 2024년에 훼손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 이 유튜브가 24시간 틀어진 이 세상에서. 근데 해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법적인 영장이 청구됐고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안 나와요. 총과 칼을 쑤셔서라도 안 나오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렵게 넣어놨는데 갑자기 나를 때로 바꾸는 초법적인 일을 행해가지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행위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발생했고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저분이 얘기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저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윗단에서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어쨌든 우리보다 좀 권력을 갖고 이런 걸 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상상의 영역 일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데 그래요. 만약에 우리는 안 그래요.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이 정말로 저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4월 4일로 정했다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마구잡이로 계기더라도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이 얘기죠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다, 그러니까 알고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부랑.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그 얘기도 일단 저는 뭐 본인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영배 재판관이 한쪽 그런 거잖아요. 재판관이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돌려보냈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나왔던 소위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도 최상목이 당연히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것들이 안 한 게 잘못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존 노크가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외톨이 사인이라고. 4월 4일 11시 21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윤석열은 일개 외톨이 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덕수가 그걸 왜 지킵니까? 그렇죠. 한덕수가 그걸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충성한 사람은 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신은 아니, 왕이 없어지면 예. 충성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외톨이 사인일 뿐이에요. 일개 사인인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인이에요. 근데 왜 그를 위해서 한덕수가 그리고 저기에는 공무원들이 그걸 공조를 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 유지를 시키겠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냥 진짜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김종국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간신인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충성파였고 의리파였으면은 윤석열 믿고 가는 사람이었다면은 네. 만약에 대통령 선거 공고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 사람이 기회주의인 게 다행인 것도 참 웃긴 현실이죠. 네, 이념형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사익이나 좀 챙기려는 최상목처럼 미국채나 사가지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